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선입니다. 미 국제금리 변동이 시장도 함께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잠시 안정되는 듯 했지만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출렁였고 우리 시장도 그 변동성 같이 이어받았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연준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에도 의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밖에 다양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보고 작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신흥국 자금 유출 비상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은행, 증권, 스몰캡 업종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하게 투자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안 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일본 차량용 반도체 공장 화재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네, 주말 사이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말 사이에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생산 라인 일부 중단이 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고 있었는데 더 심화될 거다라는 전망들 따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작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일본 자동차 반도체 공장 화재 이 부분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 진행되는 속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수급 악화 부분이 조금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에 어떤 물을 껴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긍정적 어떤 상황의 변화 가능성, 상황의 심각 가능성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르네상스 반도체는 일단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그 반도체 수급 악화 장기화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미 다들 접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기상 악화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가전 수요의 증가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의 생산을 조업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상황들, 대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의 어떤 변화 부분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수급 상황이 상당 부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글로벌 완성 자동차 업체들 계속해서 조업 중단이라든지 감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 미국 포드 그리고 일본의 닛산 자동차, 일본의 혼다 자동차, 독일의 폭스바겐 한파에 따른 일부 조업 중단이랄지 아니면 전체로 멕시코, 미국 내 조업 중단, 감산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도 지난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 달 이상 조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북반구 한파 자체가 상당 부분 힘들게 만드는 반도체 생산을 상당 부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나오게 되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반도체 공장에서 물은 상당 부분, 수자원은 상당 부분 필요하다. 근데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다 보니까 수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또 대만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 악화 부분, 수급 부담 부분, 장기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그 수급 악화에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자동차 업종 내에 상당히 빠른 속도의 지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각 변화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이드에 있는, 도움이 될 만한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피해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경쟁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 기술력 그리고 시장 장악력 자체가 선두에 있는 기업들과 지금 한창 후발주자로서 이를 쫓아가고 있는 업체들 사이에 그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악화가 장기화가 된다면 이 격차가 축소되어지는 상당한 빌미를 제공하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기 자동차랄지 자율주행에 있어서 선두 행보를 걷고 있는 테슬라 등의 회사들 그리고 후발주자라고 일컫는 포드랄지 GM이랄지 이런 회사들, 폭스바겐이랄지 이런 회사들의 그 일을 바짝 뒤쫓아가는 격차를 축소할 만한 그런 매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죠. 결국은 반도체 부족의 장기화는 전기자동차 후발주자에게 상당 부분 기술 격차 축소의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테슬라는 성장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후발주자는 그 개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박차를 날 수 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그 차량의 생산 자체가 상당 부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 이야기는 시장 전체가 생산 라인 자체가 상당 부분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고요. 테슬라는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텐데 전반적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수급 악화로 인해서 이를 치고 나가기에 상당 부분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후발주자는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좀 조정 양상을 상당 부분 받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만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일단 1월 이후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그 주가 변동성의 주요 배경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하락을 했다가 재차 이제 그 재상승 그러다가 조금 좀 조정 양상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4가지 배경이 존재합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부족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그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기술주의 상승 우려. 그리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째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테슬라의 주가를 녹록지 않게 만들어내는 그런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반면에 다른 후발 경쟁 주자들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 내지는 조정이라고 한다라면 포드와 GM의 주가는 1월 이후 오히려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포드 주가를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주가의 상승
상승세가 더욱더 가파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최근까지도 그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악화가 전기자동차를 주로 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에는 계속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지만 포드를 비롯한 GM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 자동차, 그러니까 그 전기자동차의 후발주자들의 주가는 오히려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더 가파른 상승 양상을 보여주더라라는 부분.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악화가 지금 전기자동차를 놓고 선진주자와 후진주자들 간에 격차를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기자동차 시장의 시장 변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를 비롯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는 그런 업종, 뭐 니오랄지 아니면 테슬라랄지 이런 주가들은 다소 좀 조정의 양상을 계속해서 조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그런 염두 꼭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전기차 자율주행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GM이랄지 포드의 주가 상승세는 조금은 더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전기자동차 그 시장 자체를 놓고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발전 양상은 조금 더 가속도를 내면서 전기 자율주행 시대의 조기 완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조기 완성,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완성차에 대한 관심도 완성차에 대한 관심이지만 선진주자보다는 후발주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5대 핵심 부품 업종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급격한 확산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5대 핵심 축 무엇이 있을까? 전원입니다. 배터리. 두 번째는 구동장치, 모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향장치, 핸들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유닛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라는 쪽에 상당 부분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체, 인포테인먼트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 5가지 전원, 구동, 조향, 컨트롤 유닛,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전기자동차 완성차 시장은 점차 격화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수혜를 누려왔었던 테슬라는 더 센 경쟁자를 계속해서 맞이해야만 하는, 신흥주자들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경쟁 격화를 의미하지만, 반면에 생각을 해본다면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파이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그 부품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부품업종 5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 같이 꼭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량용 반도체의 이 수급 악화 장기화가 오히려 전기차의 후발주자들에게 좀 이 격차를 줄일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와 함께 후발주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모빌리티 핵심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다뤄볼 키워드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흥국 자금 유출 비상이라고 꼽아오셨네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은 2023년까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후에 좀 시장이 안정되는 듯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변동을 보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1.7%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작전 세워볼까요? 네,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주요국, 글로벌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 마무리가 됐고요. BOE, 영란은행, 그리고 BOJ, 그리고 ECB 통화정책 회의까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다 금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 동결하고 자금, 유동성, 흡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선진국, 특히나 미국 쪽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김성현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 1.3. 근데 빠른 시간 안에 벌써 우리가 고민을 했던 시점은 2.5, 1.6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1.7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턴 내지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반대편에 서 있는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빨려 나가게 된다라면 자국과 미 달러 간의 환율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환율 변화는 곧 그 나라의 경쟁력에 그리고 그 나라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 나라의 금리를 조정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보다 오히려 신흥국들의 경기 회복이 조금은 더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흥국, 조금은 더 돈을 풀고 조금은 더 완화 정책을 펴서 그들의 경기의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돈이 빨려 나가는 것이 우려되다 보니까 자국의 금리를 올려야만 하고 자국의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긴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완화적인 정책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긴축으로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그런 반대 방향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면 그들의 경기 회복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회복의 격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최근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는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긴축 정책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 통화적인 압박이 오게 된다라면 결국은 경기가 다시금 침체로 처해지게 되면서 그 나라의 경제는 디플레이션이라는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는 다시금 선진국의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은 분명히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신흥국의 자금 이탈 도미노,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신흥국향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향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뭐 신흥국,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금 긴축 성격의 어떤 통화 정책을 지금 최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상의 경기 회복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선진국의 대표 주자는 미국이 될 것 같고요. 신흥국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의 진행 방향성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일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능가할 그럴 가능성도 서서히 점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경제 성장률의 격차 차이가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향 투자를 우리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향 성장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유효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신정부 출범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미국 내 백신 보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바이든 출범, 이제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한 지 6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신정부 출범 100일, 통상적으로 신정부 출범한 이후 100일 이내의 성과를 통상적으로 그 신정부 출범 하니문 피리어드라는 신혼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100일 이전, 남아있는 한 40여일 경제 회복에 대한 성과를 가시성 있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바이든 신정부는 상당 부분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공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친환경, 인프라 투자, 그리고 내구 소비재의 확대 부분. 내구 소비재는 자동차와 가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이제 바이든 출범 100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신흥국 자금 유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한 부분과 이 현상을 넘어서서 미국향 투자를 우리가 조금 더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여야 될 텐데 이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바이든 신정부 출범 100일에 맞춘 그런 투자 전략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이벤트들, 앞으로 일어날 시장의 이슈들 예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에 조금 더 그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주요 이슈와 이벤트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 뒤통수를 친 부분 결국은 FOMC 결과를 놓고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지금 현재의 제로 금리는 계속 유지가 된다. 상당 부분 시장에 안도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1.6%를 넘어서서 1.72%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부분. 금리의 부담감이 지속된다. 금리의 부담감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산업별 순환매. 근데 그 산업별 순환매를 돌다 보면 결국은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봉착된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이제 변화 가능성.
이제 1분기 실적에 서서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3대 증시 혼조 마감을 보였죠. 나스닥은 상승, 하지만 다우와 S&P는 하락 마감.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10년 후 국채도 있을 수 있지만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다소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시장 내 더 추가적으로 매도할 가능성, 이러다 보면 시장 내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금리의 불안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은행주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은행주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서서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기술주들에 대한 과매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들은 오히려 상승 0.7%가량의 상승 마감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는 점. 여기서 시장은 달러 인덱스의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91.9, 92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이야기는 결국은 신흥국들의 자국 환율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목요일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금요일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1130원대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결국은 유동성 하지만 금리라는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그 실적 장세를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경기 부양책의 집행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원자재, 인프라, 내구 소비재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백신 보급의 가속도 이 이야기는 결국 경제 재개의 조기 정상화를 의미하면서 코로나 최대 피해 업종인 여행주랄지 항공주랄지 카지노주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금리의 변동성, 글로벌 자금 이동의 경로를 생각하시면서 미국향 성장산업에 관심을 갖자. 그 부분은 결국 친환경과 반도체, 5G, 자율주행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마지막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원자재라는 부분과 운송이라는 부분, 해운이죠. 그리고 경기 소재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요소별 포트폴리오, 교집합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번 주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많이 지금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청문회 진행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제조 서비스업 PMI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26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이번 주 PMI 지표와 소비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세 차례에 걸친 발언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지켜봐야 할 주요 이벤트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 업종과 종목 리포트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은행, 증권, 스몰캡, 업종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자라는 제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은행증권 스몰캡 리포트고요. 키움증권에서 올해 1월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이면 제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스몰캡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을 매수하시기까지 종목 선정 방식을 탑다운 방식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를 이끌 모멘텀 또는 현 구간에서 이슈나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올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를 함께 보시고 추후 이제 이번 주 기간 동안 가능하다면 이 업종 내에서의 종목 리포트까지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결국 경기 부양을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1년도 증권 산업에 대해서 주식 투자가 대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 업종으로 은행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망 업종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리포트의 요약 부분을 좀 보면 증권 산업은 주식 투자가 대세다라고 해서 결국엔 지금 증시의 호황 그리고 유동성 강세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엔 증권 업종의 수익성 개선, 이익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은행 중 가장 양호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적인 수익률은 부진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은행권에서 이익 다변화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증권업 호황에서 대형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업종, 금융지주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증권업종에서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은행업종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 부동산 자산의 증가 이것이 위험자산이죠.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인데 경기가 회복되면 외환 시장도 안정되고 미국 금리 상승까지도 동반이 된다면 정책적으로도 은행과 증권업의 성장성은 성장에 대한 여건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서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지속해주고 있고요. 얼마나 가계부채가 위험한가 그리고 그 위험한 시기 언제쯤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이 앞으로 가계부채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선제적으로 정부는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신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혜 종목 그리고 수혜 섹터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부채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이루어 왔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9년 6월 이후에 빠르게 상승한 이 부동산 가격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을 초래했는데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그리고 위험자산의 상승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급등, 자산시장의 버블, 그리고 물가 문제로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2030 세대들의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업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이후 그리고 가장 최우선 문제로 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해 볼 포인트입니다. 경기 부양에서 시장 안정으로의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 통화 정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뭔가 막혔던 소비, 억눌렸던 경기에 대한 부분을 금융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려는 글로벌 각국 정부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뭔가 안정, 내실화 이런 부분으로 정책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핀테크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이 수월했다면, 앞으로는 그 규제를 조금 강화하고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예해주던 부분들을 이제는 축소하겠다. 그리고 주택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공공중심의 주택 확대를 통해서 LH 사태가 복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정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 결국 정확한 시기의 예측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부분이 이러한 산업과 스몰캡 섹터 리포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 이제 증권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은행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리포트에서는 주식 투자가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거래 대금과 예탁 잔고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대에서 주식 투자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그 길목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미 슈팅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가 대세죠. 이러한 증시 호조의 지속으로 21년도 증권사 수익이 상승했고 증권사 주가들도 상승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리포트에서 뽑아볼 부분은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21년도 기준으로 4대 증권사 평균이 13.2%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꾸준히 4대 증권사 평균 값을 초과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를 조금 더 추천하고 있는, 그리고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끝으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 업종이라는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2016년, 17년 은행 업종의 호황 이후에 그 뒤로부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년 3월까지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주요 은행 중에 국내 은행 업종이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배당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는 지지부진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배당 규제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중심으로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업종에서의 영업 강화, 그리고 이익 다변화, 이익 안정성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고 고배당 수익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우량 대형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주주에 대한 부분들도 눈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에 대한 강점을 지닌 증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키움증권 리포트이기 때문에 국내 리테일 점유율 30% 이상이 키움증권이 차지하고 있어서 굳이 자사에 대한 토픽을 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 등 대형 지주 회사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이번 주는 이렇게 월요일 은행 증권업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포트 전문이나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이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증권과 은행 업종의 안에서 기업 리포트도 한번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은행 증권 업종 리포트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어떤 종목 리포트들 소개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체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하체계 전문위원과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씩 낚아채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공개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체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또 한 주가 저희 시작이 되는데 오늘 시작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부터 들어볼까요? 네, 콘텍 시스템,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 남해화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콘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NI죠.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가 좀 되겠는데, SK 하이닉스와의 그 시가명 원격 강의 시스템을 좀 구축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격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다. 요즘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에도 이제는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추후에 이런 재단적인 부분이 좀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삼성 SDI 쪽에서의 M&A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런 기대 효과가 좀 가끔씩 계속해서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콘텍 시스템 자체가 좀 코스피 시장에 좀 상장이 되어 있고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격 재택 근무 솔루션을 또 도입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 가정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 재택 근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코로나 이전에도 앞으로의 그 근무 쪽에서도 재택 근무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코로나 시대가 좀 돌아오면서 좀 더 빠르게 우리 생활에 우리 또 근무 여건에 좀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도 기업 쪽에서도 좀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회 영상인 시스템도 구축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의도에 있지만은 세종으로 또 이전했을 때도 추후에 이런 영상 시스템이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베스트 데이터와의 그 AI 전용 스토리지를 한국 시장에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등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성장성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건축 및 토목섬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SS 산업을 종속회사로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라든가 또 인프라 관련된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콘텍 시스템도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정보통신이 되겠는데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입니다. 벤 사업자죠. 나라의 선도 좀 기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지체크를 통해서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결제 서비스죠. PG를 통해서 이지페이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과의 CDMA 망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이지에어도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죠. 이지체크 모바일도 이지체크 모바일 등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또 특히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상품들 결제를 할 때 다 핸드폰으로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를 하고 또 결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모바일 결제 관련된 뭐 시장은 우리가 더욱더 좀 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대형 유통업체들 쪽에서도 이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배달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을 또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결제 시스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최근에는 대거 규모의 자사주 취득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기업 쪽에서의 자기 주식에 대한 취득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방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남해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남해학 같은 경우는 농업 계열에 국내 최대 비료 생산을 좀 하고 판매까지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합 비료라든가 요소, 맞춤형 비료를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이 암모니아, 황산 등, 그리고 또 유류 제품이죠. 경유, 등유, 휘발유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농업 쪽에서의 뭐 이런 경유 쪽 사업이 조금 자연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또 봄철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가 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국제 수익률도 변동성을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신흥국들이 뭐 브라질이라든가 터키 등이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는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그 외의 국가들도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 시장에서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남해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중 간의 대화도 있지만은 또 북미 간의 대화 같은 경우도 밋밋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경영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떡밥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콤텍 시스템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네요. 이 종목은 오늘장 개장하면 매수한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코스피 종목이면서 실적을 좀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에 또 당기 수익률이 좀 적자가 났던 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 외에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떨어져 있으면서 좀 100% 이하에 좀 꾸준하게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 분석에서도 거의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상승과 조정의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저점이 높아가고 고점도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인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종가 가격이죠. 1,540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100원, 손절 라인은 1,425원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콤텍 시스템 지난 금요일 종가였죠. 1,540원 매수가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100원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개장하면 저도 함께 잘 담아 보도록 할게요. 하재기 전문위원님,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투자 작전 든든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 작전 잘 가지고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낮 동안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남부지방 곳곳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한 바람 때문에 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도에 그치겠는데요. 오늘 강한 바람 때문에 더 쌀쌀한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에는 다시 포근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오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현재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11도, 대전과 청주는 1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 1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 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